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테오라는 저자고요. 출판사는 부크럼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뭐 힐링 에세이, 뭐 공감 에세이, 위로 에세이 이런 느낌으로 이 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뭔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군데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괜찮아라는 어, 부분입니다.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무디고 감정의 변화가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니었으니까. 나의 괜찮다라는 말에는 포기라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이제 와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미 지나가 버린, 벌써 벌어져서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것들에 대한 괜찮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괜찮다는 말로 끝맺는다. 나의 괜찮아 라는 말은 사실 괜찮지 않다는 말이었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말이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일상에서 어, 주변 사람들에게 뭐 너 기분 어때? 뭐 그러면 아 괜찮아. 뭐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진짜 괜찮아. 괜찮다니까.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 괜찮아라는 말이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괜찮다라는 그 말에는 포기라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 또 이 괜찮아라는 이 말에는 사실 나 지금 괜찮지 않아. 무척 아파. 나 무척 괴로워. 나 지금 무척 슬퍼. 라는 이런 그 감정이 포함된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괜찮아라는 말로 우리의 그 어떤 솔직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괜찮아라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그 속마음을 숨겨야만 했던 어떤 그런 지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말하기를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괜찮아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이 부분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괜찮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을 무관심하게 버려두는 어떤 그런 실수를 하기보다는 괜찮지 않은 것은 정말 나는 괜찮지 않고 슬프다. 또 화가 난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글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보 해녀들을 교육할 때 강조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평온해 보이지만 위험천만한 바닷속에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당신의 숨만큼만 버티라고.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다시 올라와 숨을 고르라고 하는 말이다. 우리도 이리 살자. 딱 내 숨만큼만 하루를 살고 조금 쉬며 다시 숨을 고르자. 열심히 살려는 노력은 내 숨만큼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삶은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내일이 지나면 또 그 다음 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일을 살아야 하니까. 이 글귀 참 좋죠. 저도 이 그 어느 책에서 예전에 한번 그 잡지책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 해녀들 중에는 그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상군, 중군, 하군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계급이 있는데, 하군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숨을 많이 못 참기 때문에 이제 그 잠수하는 그 깊이가 이제 좀 얕고, 그 하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중군이고, 그리고 이제 상군은 그야말로 2분 정도 이상을 숨을 참으면서 아주 깊은 곳에 가서
아주 값비싼 그런 해산물을 이렇게 건져 가지고 오는 그 해녀를 이제 상군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상군이 항상 그 좋은 그 해산물들을 깊숙이 들어가서 채취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군이나 하군 중에도 상군 못지않게 돈을 많이 버는 해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이만큼 들어가서 거기에서 건져 가지고 온 해물, 그런 것들을 해산물을 통해서 이제 그 상군의 어떤 버금가는 그런 어떤 수익을 올리며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중군과 하군의 해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실상은 알고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나도 그 큰 떡 쥐면 좋을 줄 알고 막상 쥐어 봤는데, 막상 쥐어 보니 그 큰 떡이 비지떡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의 떡이 크냐 작냐, 내 떡이 작냐, 남의 떡이 크냐, 이런 거 비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행복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행동보다는 이미 자기 손에 쥐어 있는 작은 떡이라도 빨리 먹으면서 그 맛을 즐기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한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죠.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우리도 이렇게 살자. 딱 내 숨만큼만 하루를 살고 조금 쉬며 다시 숨을 고르자. 열심히 살려는 노력은 내 숨만큼이면 충분하다. 예, 이런 말들이 참 적잖이 위로가 되고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러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뭐 수필집이지만 에세이집이지만 보면서 이 모서리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줄을 건 부분이 참으로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곳 소개를 해드리면, 우울증에 관련된 그런 글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동생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 오빠의 이야기를 들었다. 동생은 사회에서도 일상에서 또 좋지 않은 일들이 겹쳐 불안과 우울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런 동생을 위해 오빠가 우울증에 대해 공부하며 편지와 선물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리고 선물한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머리에 떠도는 불안은 이 노트에 손으로 옮길 것. 발로 땅을 밟으며 땅으로 마음을 옮길 것. 불안은 씻어서 하수구로 내려 보낼 것. 예. 여러분들은 뭐 우울증 또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하시나요? 예, 여기 저자의 이 글에 보니까 어느 오빠가 우울증에 걸린 동생을 위해서 노트를 선물해 주면서 이 써준 글귀가 좀 와닿죠. 머리에 떠도는 불안은 그 노트에 적어서 옮기고, 그리고 발로 땅을 밟으며 땅으로 마음을 옮겨라. 불안은 씻어서 하수구로 내려 보내라라는 이 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불안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머리에서 손으로 발로 하수구로 내려 보내며 절대 머리에 두지 말자라는 이런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또 화가 나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 저도 뭐 그 공원 산책을 합니다. 일단은 그냥 걷습니다. 걷다 보면 요즘 같은 날은 뭐 아주 또 봄꽃들도 많이 피고 또 냇가의 물소리도 잘 들리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그 나의 어떤 그 마음을 차분하게 이렇게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요 글귀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몸은 아프면 금세 티가 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전에는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손쓸 도리 없이 망가지기 전에 자주 들여다보아야 한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그 신호를 알아채고 나를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니까. 뭐 이런 그 글귀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깊이 이렇게 와서 닿고 공감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몸은 아프면 금세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기 전까지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별히 몸 아픈 것도 예, 신경 써야 되지만 마음이 뭔가 아픈 것 같다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자주 들여다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세상에 나 하나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뭐 책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마음에 이제 이 저자가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담아서 독자들에게 책을 썼는데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잘 되는 그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 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나에게 사랑을 받아보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느껴보고 또 거기에 감격해 봐야지만이 그 사랑을 또 남에게도 줄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어떤 그 사랑의 파장으로서의 예, 그 어떤 영향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 오늘 여러분들께 예, 소개해드린 책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잘 될 거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책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